봅시다. 자, 일단 12번 문제부터 한번 볼 텐데 12번 문제 볼 때 뭐가 먼저 보여야 되냐면 여기는 얘가 먼저 보여야 돼. 그래서 오답할 때도 다항 함수의 포인트를 조금 맞춰가지고 오답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다항 함수라고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처음 수출을 딱 할 때는 다항 함수라고 나오면 얘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항 함수라는 거는 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 문제 풀다가 막힌다면 다음 함수라는 말을 다시 봄으로써 혹시 내가 차수를 찾아야겠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 차수 찾는 문제 나오면 많이 풀어봤을 것 같아. 그치? 다음 함수 차수 찾는 거.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도 이게 충분히 적용이 되야 된다는 얘기야. 다음 함수 보면 이 문제 그냥 봤어. 안 풀리네? 혹시 차수 찾는 문제인가? 라고 그거 다시 생각해야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일단 얘 다음 함수인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리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다음 함수라는 건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당연히 똑같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당연히 그냥 바로 f-1은 2분의 7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아래도 얘가 충분히 해석이 돼야 되거든. 얘가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 옛날에 오답했던 것 중에 하나 있는데 분수함수에 대해서 제가 연속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연속함수의 성질은 연속한 두 개의 함수는 더해도 연속, 빼도 연속, 나눠도 연속. 단, 나눌 때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1이랑 x-1 이것도 연속이야. 근데 얘는 1에서 연속이 아니라고. 왜? 분모가 0이 되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 이거 옛날에 했었어. 분명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인 거야. 그래서 나가 의미하는 건 우리는 1 더하기 fx가 0이 되면 안 되는구나.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만족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된 얘기시나요? 그래서 요거 찾았을 거 같은 얘기 못 찾았네. 자, 근데 요거 두 개가 기본이고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혹시 차수를 파악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차수를 한번 잡아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보면 fx가 1차라고 한번 해볼게. 자, fx가 1차면 얘를 내가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주어진 저식은 주어진 저식 한번 갖다 써볼게요. 쟤는 x제곱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갑니다. 자, 그럼 얘는 x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간 거니까 x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하니까 얘는 ax 더하기 bx제곱이 되고 x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이 나온다는 거야. 즉 1차식이라면 2분의 1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2차식이라고 생각해보면 자, 바로 갈게. 2차식이라고 생각하면 x제곱에 자, 써줄게요. fx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야. 그럼 2차식이면 여기 x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가니까 얘가 x제곱분의 a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c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얘는 a 더하기 bx 더하기 cx제곱 나오는 거야. 근데 x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a라는 얘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a가 2분의 1이면 일단 2차식이면 만족한다는 거지. a가 2분의 1이면 저식은 만족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근데 내가 3차식일 수도 있잖아. 그럼 3차식인 것도 한번 해보면 자, fx가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3차식도 한번 해보면 주어진 조금은 x제곱에 자, x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x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x 더하기 d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면 여기는 얘가 발산하는 거지. 왜냐면 0분의 a라는 형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즉 극한이 2분의 1이라는 애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즉 3차 이상이 되면 발산하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1차 이하가 나오면 0이 나오기 때문에 말이 안 돼. 즉 2차일 수밖에 없고 최고차 한계수가 2분의 1이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아니면 이거 이렇게 보시면 더 쉬워요. 보세요. x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얘가 지금 x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게 꼴 보기 싫잖아. 왜냐면 저기가 x면 참 편한데
그래서 x분의 1이라는 것을 t라고 한번 치환해볼게. t. 그럼 x분의 1을 내가 t라고 치환하면 x가 0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는 t는 무한으로 간다는 얘기로 바꿔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주어진 이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봐, x분의 1이 t니까 x를 t분의 1로 바꿀 수 있고 그럼 x를 t분의 1로 바꾸니까 여기는 t제곱분의 ft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리미트 t가 0인 거예요. 어때? 이렇게 보면 쉽지? 얘는 몇 차식이라는 거지? 2차식. 최고차 함수가 2분의 1, 2차식. 이해돼? 이렇게 넣으면 애들이 잘하니까 이렇게 돌려표현했다는 거지. 따라오시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저 가를 가지고 구한 건 얘고 자, 이제 f-1이 2분의 7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쭉쭉 이어서 한번 풀어보면 f-1은 여기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2분의 7 이렇게 나와. 그럼 문자는 두 개인데 시간 하나니까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한 문자로 통일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c 대신에 b 더하기 3이다라고 하여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한 문자로까지 통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이거 1 더하기 fx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내가 1 더하기 fx를 다시 한번 써보면 1 더하기 fx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b 더하기 4야. 여기다가 1 더하니까. 근데 얘가 0이 되면 안 된대. 그 말은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0이 되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실행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버린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와. 이제 끝났어. 자, 다음 내보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니 b 마이너스 4 b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b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게 뭐였냐면 f2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f2를 구해보시면 f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f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2 더하기 2 대입하니까 3b 더하기 3 즉 3b 더하기 5가 되는 거고 b가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b가 3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즉 b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답은 14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는 f-2의 값이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f-2의 값이 정수라는 얘기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정수가 나온다는 얘기고 즉 b가 정수라는 얘기랑 똑같아. 하나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놓치지 마시고. 됐나요? 자, 일단 문제 4차 함수라고 나왔고 4차 함수라고 나오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게 답이 아니라면 이런 거 두 개만 거의 답으로 일단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답일 거야. 자, 그럼 이제 가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모든 x1, x2에 대하여 봐봐. 이걸 만족하는 모든 x1, x2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일 때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렇게 읽으면 너무 좀 헷갈려 보이잖아.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일 때 그 두 개에 대하여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 말은 0보다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0이라는 걸 기점으로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그렸는데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는 전부 양수고 왼쪽에 접선의 기울기는 전부 음수가 나오거나 왼쪽에 접선의 기울기는 전부 음수고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는 전부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즉 그래프가 이런 형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0을 잡아보면 왼쪽엔 전부 음수가 맞아. 근데 오른쪽엔 전부 양수가 아니지. 음수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두 개를 곱하면 뭔가 조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즉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다라는 말을 돌려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겠구나 또는 이런 형태겠구나 또는 이런 형태겠구나 또는 이런 형태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0은 어디 있어야 돼? 0은 무조건 0을 끼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내가 왼쪽 x1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항상 분수 나오고 x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항상 양수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사실 4개나 있는 거야. 자, 근데 어떠한 그래프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내가 구하려는 답을 보면 미분한 거에 대해서 저 둘을 나눴지. 그러면 f'x가 만약 뭐 ax 세제곱을 대충 이렇게 생긴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둘 나누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지워지는 거야. 이런 걸 보는 순간 둘 나눴네? 최고차항 개수가 굳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1든 얘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 그리고 심지어 구할 수도 없어. 그냥 문자로 적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그거를 파악했으면 좋고. 자, 말을 해석해보면 4차 함수를 적어 올렸는데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모든 K 합이 4래. 그러면 선생님이 4차 함수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x가 k일 때 0이 된다. 맞니? x축에 대하여 하나가 k라고 주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에 x축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k라는 놈은 사실 여기가 k여도 되고 k라는 놈은 여기가 k여도 된다는 얘기야. 즉 이거하고 이거를 더해서 4가 나온다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보실까요? 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다라고 사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지금 0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인데 나는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이놈들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3대 1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알파, 베타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0이 되기 때문에 내분점 공식을 쓰면 4분의 알파에다가 1을 곱하고 3에다가 베타를 곱하니까 얘가 1이다. 즉 알파 더하기 3 베타가 4가 나온다라고 하여 주어진 이런 식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베타든 알파든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에서 위를 빼면 베타가 2가 나오고 알파가 0 베타가 4가 나오고 알파가 0이 나오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나와요. 말이 안 되지? 여기가 3대1이야. 그러면 3베타 더하기 알파가 0이다. 이게 0이야. 왜냐면 내분점이 0인 상황이니까 0. 제가 0이네. 이것도 0이네. 오케이. 자, 그래서 아래에서 위에를 빼면 이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나와서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알파는 6이 나온다라는 게 잠깐만. 4분의 3대 1이니까 내가 여기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3베타 더하기 알파가 0이다. 알파 더하기 3베타가 0이다. 그럼 빼버리면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알파는 6이 나오는 상황이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이라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그래프가 사실은 저런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그래프가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걸 다시 봐야 돼. 이걸 다시 보면 똑같이 하면 돼. 자, 내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잡고 여기서부터 길이가 3대2다. 이걸 활용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 모든 K합이 4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내분점 공식을 활용하면 4분의 3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다. 즉 3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두 개 연립을 해버리니까 아래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자, 두 개 연립하니까 아래에서 위에 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베타는 6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이었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는
fx라는 식을 어떻게든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fx라는 식을 세우면 마이너스 2에서 한 근을 갖고 6에서 3중근을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한 근을 갖고 6에서 3중근을 갖는다. 근데 이놈에 대하여 여기가 지금 x축인 상황인 거는 얘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린 거지. 이 그래프. 맞아? 그럼 fx라는 그래프는 여기가 뒤에가 뭔지 모르니까 더하기 뭐 b라든지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겠다. 여기까지 이래. 그 다음 최고차 한계수도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잡아줘야겠다. 이렇게. 그럼 그 다음은 얘를 미분한 다음에 8을 대입하고 4를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b 지워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어쨌든 a라는 것도 약분이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푸시던지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f'의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f'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는 거지. 그럼 f'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하니까 이때는 음수값이 나온다는 얘기고 맞아? 그 다음 여기서 중근 갖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니까 사실 f'x는 그냥 최고차 한계수 a라고 a는 아니지만 그냥 뭐 c라고 하자. c에 x에 x-6의 제곱이다 이렇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데이터도 상관이 없다. 또는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미분한 다음에 데이터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 봐봐. 자 일단 이 문제의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는데 얘하고 얘의 교점인데 당연히 지수함수하고 로gam수는 절대 연립이 안 돼. 그래서 이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먼저 보여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수함수 로gam수는 이거의 교점이 시커먼데 연립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얘하고 여기는 3분의 1인데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지 사실. 왜? 그러면 역함수의 관계니까. 역함수의 관계를 조금 뒤집어주고 있는 거야. 얘랑 얘가 역함수고 얘랑 얘가 역함수인데 이런 관계를 사실 조금 뒤집어주고 있다는 거죠. 보이셔야 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A, B하고 C, D의 특징을 알려면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 조금 타이트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 두 개를 먼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함수 두 개를 그려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선생님이 y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1이고요. 자 어떤 게 2분의 1의 x고 어떤 게 3분의 1의 x죠? 얘가 2분의 1의 x야 얘가 3분의 1의 x야. 2분의 1의 x죠. 얘가 3분의 1의 x. 됐나요? 자 그 다음 주어진 얘를 어쨌든 역함수를 활용할 거니까 당연히 y는 x라는 직선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 y는 x 그려주시고 자 저놈의 역함수를 취하면 여기 1,0을 지나면서 자 얘네 감수함수지 감수함수. 그럼 감수함수 그리니까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빡세다. 지수함수도 감수함수인데 소리 그렇죠. 그랬죠. 자 여기도 감수함수니까 감수함수 하나는 이렇게 그려주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주어진 얘가 2분의 1의 x고 얘가 3분의 1의 x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0,1을 지난다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역함수 똑같이 그려보면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하나가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가 y는 로그 2분의 1의 x고요.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가 y는 로그 3분의 1의 x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 얘가 3분의 1이었어.
일단 이거는 뭐 그릴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봤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 각각의 교점을 한번 체크해보면 2분의 1의 x랑 요거랑 로그 3분의 1의 x랑 요거랑 이놈의 교점, 즉 여기가 a, b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괜찮니? 자, 그 다음 나머지 두 개의 교점이 여기야 여기가 이제 c, d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내가 역함수의 관계를 활용하고자 yx라는 직선을 그리면 여기 나머지 교점 두 개를 지나면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때 a, b하고 c, d도 당연히 y는 x의 대칭일 것이다 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역함수이기 때문에 봐봐. 이 빨간색 그래프의 역함수가 이 노란색 그래프인 거죠. 노란색 그래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그래프의 로그 3분의 1 x가 요거 그리고 요거 이 빨간색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이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빨간색을 역함수라면은 노란색이 나온다는 얘기야. 잠깐만. 그럼 시커먼 여기 잘못 찍구나.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가 고점이야. 1,0이 고점이고.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가 교점인데 이거를 그대로 역함수로 한 게 노란색 그래프니까 이 노란색하고 빨간색에 대한 교점도 yx 대칭해야 되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렵지 않게 바로 찾았어야 돼 사실. 그래서 a, b하고 c, d는 yx 대칭이다. 그러므로 c, d를 yx 대칭하면 d, c인데 얘가 d, c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a는 d, b는 c다라는 걸 굉장히 더럽게 돌려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야. 자, 그러면 a가 d고 b가 c니까 b가 c니까 6은 맞다라고 체크하게 되죠.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a가 3분의 1보다 작냐라고 문제에서 나왔어. 자,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x값을 지금부터 어느 정도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찾는 방법이 사실 좀 만만치 않거든. 뭘 활용하는 거냐면 얘는 여기에 항상 지나는 점 0,1과 여기에 항상 지나는 점 1,0이라는 점을 천천히 한번 이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놈의 y좌표가 1인데 선생님이 이놈의 y좌표 1인 걸 이렇게 쭈르륵 한번 연결해 볼게. 자, 그러면 이때 이 빨간색이 언제 1이 되는지를 찾아봐. 3분의 1일 때 1이 되지. 그치? 3분의 1이라는 점의 위치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3분의 1일 때 1이 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 그래프랑 y는 1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이 여기에요.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보시나요? 네, 교점. 이거하고 이거의 교점. 즉 3분의 1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이놈의 a 좌표보다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a가 3분의 1보다 큰 거죠? 3분의 1이 이 a보다 더 왼쪽에 있어요. 체크하지 마세요. 네, 아니 진짜 오늘 진짜 저 심지어 택시 타고 왔거든요? 와. 자, 봐봐. 자, 여기는 일단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이 부등식은 어느 정도의 곱하기 형태가 되면 맨날 기울기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쟤도 지금 기울기의 형태로 해석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보여. 식을 바꾸든 어떻게 하든 기울기로 최대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얘를 기울기로 해석을 하려면 지금 x좌표분의 y좌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지금 c라는 좌표를 보면 c가 여기 있다 여기. 그럼 c는 일단 1보다는 작죠. 여기에 있는 c 좌표는 여기가 1이야. 1보다는 작지?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싶은 거냐면 6을 1-7로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럼 1-7로 나눴을 때는 얘가 양수인지 생각하여 부정과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체크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보면 주어진 이 c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놈은 무조건 양수다라는 거죠.
C가 1보다 작으니까 양수고. 그치? 그래서 1-C로 나누더라도 뭐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얘를 내가 기울기를 해석을 하고 싶은데, 기울기를 해석을 하려면 여기가 X좌표고 여기가 Y좌표의 형태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X좌표, Y좌표가 아니라는 거지. 왜? C는 X좌표고 A도 X좌표니까.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바꾸는 거야.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X좌표가 맞으니까 걔를 두고요. A를 나는 D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를 D라고 바꾸자라는 거지. 그럼 바꿔보면 주어진 얘는 1-C분의 D가 2였을 때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얘가 1,0에서부터 C,D까지의 기울기로 보인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C,D가 아니라 C,-D인데 A가 1-C겠지. 더 1-C로 나누고 1-C분의 D가 그러면 주어진 얘는 1,0에서부터 -C,D까지의 거리로 해석이 되죠. -C,D까지의 길 C, -D. 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C,-D니까 얘는 C,-D까지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C,-D라는 좌표를 찍으면 C,-D는 여기 똑같이 내려와서 여기 찍히겠다. 여기 찍히겠다. 얘가 C,-D야. 기울 잘못 푸는 거야. 자, 그러면 1,0하고 C,-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얘다라는 거지. 여기. 이놈입니다. 이놈의 기울기가 2보다 작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야. 2보다 작은지. 자, 그러면 기울기가 2가 되는 놈을 어떻게든 좀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가 2인 놈을 어떻게 찾냐면 왜냐면 기울기 2랑 지금 비교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울기 2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울기 2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얘가 2분의 1,1을 잡는다. 2분의 1,1. 사실 아까 그때 잘못 푸는 거 1,0에서 C,D 1,0에서 C,-D 이 기울기랑 기울기 2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기울기 2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기울기 2자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어쨌든 기울기 2자리를 만들려면 여기 내가 항상 알고 있는 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 로그 2분의 1의 x가 언제 1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2분의 1,1이거든 사실.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요 노란색이 요놈의 좌표, 요놈의 좌표가 사실 2분의 1,1이라는 얘기고 기울기가 2인 놈은 이 0,0에서부터 2분의 1,1을 지나는 저거 이놈의 기울기가
2다라고 해서 1을 소식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계시나요? 왜냐면 2분의 1 증가할 때 1 증가하니까 얘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인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저렇게 끄집어내는 거는 맞는데 그게 또 당연히 만만치 않죠.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얘랑 얘가 이렇게 하면 비교가 안 되는데 심지어 얘가 크게 생겼는데 얘들아 이건 선생님이 이따가 좀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다. 이건 좀만 이따가 다시 할게요. 지금 15번 합시다. 15번 넘어갈까요? 자, P의 y좌표가 4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지수라고 함수에서 무조건 좌표 설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돼. 그러면 이놈의 y좌표가 4분의 1이야. 그럼 x좌표는 뭐예요? 이거 아직 안 되나요? 얘가 4분의 1이야. 그러면 x는 2의 4분의 1. 이거 아직 안 되나요? 좌표 설정해야죠. 네, 그래서 이 x는 2의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자, 마찬가지로 q의 y좌표가 n이래. 그럼 얘들의 y좌표가 n이래. 그럼 x좌표 뭐야? x의 모데이트가 되나? 2의 n제곱이라는 거지. 써줘야 된다고. 어쨌든 얘가 기본적인 형태야. 얘가 가야 가. 자, 그러면 나는 이 각각의 지금 좌표를 알았으니까 h 좌표도 알고 있는 것 같고 i의 좌표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0,n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나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4,0에서 점 Q를 중심으로 하고 A를 지나는 원의 넓이 자, 이런 애랑 그리고 A를 지나 I를 중심으로 하고 네. I를 중심으로 하고 점 H를 지나는 원의 넓이가 작다. 점 H. 점 H를 구해보시면 2의 4분의 n,0 이거하고의 원의 넓이를 비교했을 때 자, 문제에서 이것보다 얘가 이거보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자, 원의 넓이가 원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고 지금 얘는 중심하고 이 한 점을 줬단 말이야. 중심하고 한 점을 줬단 말이야. 맞니? 그럼 나는 원의 형태 말고 반지름이 그냥 크면 원이 큰 거 아니야? 중심하고 한 점 줬으면 그냥 중심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아니니? 반지름을 이렇게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여기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놈의 원의 넓이를 내가 1번, 얘를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의 반지름을 비교하고 어차피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크고 작냐에 대한 얘기니까 2번의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2번의 반지름이 그냥 단순히 크다는 얘기고요. 반지름은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일단 그걸 풀어보면 Q에서부터 4,0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러면 루트 Q에서부터 4,0까지의 거리니까 여기에서 요거 그리고 n의 제곱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i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 i에서부터 h 지금 이놈이 지금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저놈의 길이를 구하면 쟤는 루트 얘를 제곱하니까 2의 2분의 n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0,n 저놈 제곱하니까 n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거 풀어가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양쪽을 제곱해. 그럼 루트가 바뀌어지고 n제곱이 사라져. 결론적으로 2의 n-4의 제곱이 2의 2분의 n보다 작다라는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만족해야지만 이 원의 넓이에 대한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놓고 문제에서는 시그마 1부터 15까지를 구하라 라고 나와요. 시그마 1부터 15까지 AQ. 그럼 봅시다. 자, AK가 뭔지 잘 모르겠다면 천천히 한번 봐봐도
짝수인 자연수 m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하겠대. 그러면 a1이 의미하는 건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m의 최소값, 얘가 a1이라는 얘기지. m의 최소값 1이니 a1이 의미하는 건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이 n의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럼 a1은 자 n에다가 1 대입해봐. 자, n에다가 1 대입하면 여기 2-4의 제곱이지? 그럼 어떻게 돼? 4가 나오는 거지? 여기가 4야. 2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이 n의 가장 작은 애는 뭐야? n이 3에 똑같고 5면 얘가 더 크겠지. 하지만 n은 짝수래. 그러니까 n은 6이 되는 거죠. a1은 6이 되는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1은 6이라고 구한 거야. 자, 그럼 봐봐. 그럼 a2는 자, 일단 2를 대입해. 그럼 2를 대입하면 0이지. 그걸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애는 이 짝수의 의미니까 2다라는 거죠. 선생님 언제까지예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요. 자, 근데 이런 거 보면 봐봐. 1하고 2를 대입하면 아직 걔네는 4보다 작기 때문에 거기서 규칙이 안 나는 거 같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을 대입하면 이제 이 4라는 거는 굉장히 약간 좀 허접 취급 나가는 거지. 그때부터 사실 규칙이 나온다라고 감각적으로 그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럼 실제 3을 한번 대입해보면 뭐가 나와? 4의 제곱이다? 그럼 2의 4제곱 나오지.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애는 10. 오케이, 10이야. 따라오세요. 자, 일단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봐봐. 이제 여기가 깔끔히 2의 거듭제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다 4를 대입하면 얘가 1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얘를 맨날 16까지 다 계산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15까지. 여기다 15 대입하면 숫자가 얼마나 큰데. 즉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해줘야 되는 얘기야. 봐봐. 어떠한 고민이 필요하냐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나는 n에다가 4 이상에 대한 숫자를 대입할 건데 이 수하고 이 수를 비교할 건데 얘를 전개를 해보면 있는 이게 2n 마이너스 이 두 개 곱해. 그러면 이게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두 배의 요거를 하면은 2n 플러스 3. 2의 n의 요거 곱하면 2의 n 플러스 2. 거기다가 두 배 다시 하니까 여기 더하기 1.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뒤에는 더하기 16. 이것보다 큰 이걸 구하는 얘기거든. 자, 근데 n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엄청나게 커지는데 얘는 얘한테 사실 잽이 안 된다는 얘기야. 넘겨도 뭐 상관이 없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부터 A4를 한번 볼 건데 A4는 여기 4가 들어가지. 그럼 여기가 2의 8제곱 마이너스 2의 7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이 가장 작은 n이 뭘까라는 거죠. 뭘 것 같아? 여기서 이걸 빼봤자 이렇게 그냥 그걸 8만 받아야 된다. 그쵸, 이거만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얘는 2의 7제곱보다는 커. 2의 7제곱이 2배여야지 얘가 되니까. 20. 그럼 얘는 아니지. 그럼 여기가 16이면 되겠다. 얘가 2의 8제곱이면 얘보다 큰 거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16이야. 자, A5는 뭘까? 여기 5가 들어가면 2의 10제곱 나오고 여기 5가 들어가면 2의 8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따라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애는 뭘까? 20이라는 거죠. 따라오세요. 지금 어떤 규칙이 좀 보인다는 거야. 어떤 규칙이냐면 여기는 얘는 사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거지. 얘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따라와. 즉 이 n은 2분의 n이 2n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m은 4n. 아니다 미안합니다. 여기가 2의 8제곱이니까 여기도 그냥 2의 8제곱이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같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가 같으면 된다는 거죠. m은 그냥 4n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a4도 실제로 이거를 그냥 레벨 한 16이 나오는 거고 a5도 실제로 여기다 레벨 한 20이 나오는 거예요. a6은 그럼 뭐 나와? 여기다 레벨을 한 24가 나오는다는 거지. 실제로 여기다 6을 한번 대입해보면 여기가 12제곱 이렇게 따라온다고. 그럼 여기도 12제곱이면 항상 얘가 크니까 24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찾아내면 사실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고요. 언제부터 규칙이 생겼냐면 규칙은 1하고 2하고 3이 되는 규칙이 없으니까 6 더하기 2 더하기 10 따로 써주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거를 레벨을 하면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거야.
16 나오고 20 나오고 점점점 이렇게 가는 규칙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등차수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등차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등차수를 합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애를 더해주시면 18이 나오고요. 자, 뒤에는 공차가 4죠. 첫 번째 항은 16입니다. 항의 개수 몇 개예요? 여기 전체가 15개인데 앞에 3개를 썼죠? 항의 개수는 12개가 되겠네. 공식사 2분의 항의 개수 2a 더하기 n-1 11 du 이런 식으로 공식 쓰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5개까지를 다 마구잡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숫자를 대입하면서 규칙을 좀 찾아줄 수밖에 없겠다.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공차가 4인 등차수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가 등차수의 연산 조금 간단하게 하는 법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거 정리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an 더하기 an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죠? 등차 중앙을 떠올리면 2배의 a의 2분의 n 더하기 n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얘는 여기가 a 더하기 n-1d 여기는 a 더하기 n-1d 그럼 두 개 더하면 뭐야? 2a 더하기 n 플러스 m-2d 요거라고 따라오기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끄집어내야 된다. 자, 얘는 뭐야? 그래서 여기 빼면 n-m du 왜냐면 a가 지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좀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먼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보면 빼기에 대한 형태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공차만 주는 거야. 왜? 공차만 가지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읽혀야 돼.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어떠한 공차가 어떠한 수치를 갖는지 한번 보겠다고. 그럼 얘를 한번 써보면 왜냐면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항은 몰라. 첫 번째 항이고 첫 번째 a가 뭔지 몰라. 이거 보면 11을 대입하니까 a10 나은 a11 점점점 a19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따라와요. 자, 여기서 빼는 거야. 뭐를? 1을 대입한 a2 2를 대입한 a3 점점점 a11을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봤더니 자 여기서 여기 빼면 뭐야? 8d지? 그래서 여기 빼도 뭐야? 8d지? 8d지? 2청에는 d라고. 8d가 몇 개 있어? 10개 있죠? 답은 80d 320.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등차수에 대해서 빼기를 하면 공차만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 이 생각을 그냥 아예 머릿속에 박아야 돼. 그래갖고 이 문제를 보니까 빼면은 당연히 공차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나열하게 되고 그냥 쓰면 끝이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공차가 80. 그래서 한번 320으로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삼각형에 대해서 뭐부터 체크하셔야 되냐면 자, 문제에서 내가 세변의 길이를 알거나 또는 두 변과 끼인 값을 알 때 천천히 정리해볼게요. 자, 일단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놈의 세변의 길이를 안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그냥 바로바로 배워야 돼. 세변의 길이를 알면 일단 뭘 구할 수 있어? 사인을 어떻게 바로 구하지? 코사인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해서 내가 당연히 세변의 길이를 알면 1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세변의 길이를 알면 여러분들은 코사인을 일정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코사인을 충분히 일단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코사인을 알면 하나의 삼각함수를 알면 나머지 삼각함수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니? 하나의 삼각을 알면 나머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코사인을 알면 사실 사인도 알고 타젠트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왜냐면 문제에서 세변의 길이 주고 타젠트 거라고 하면 코사인 구한 다음에 넘어가서 구하는 거야. 자, 그다음 사인을 알면 여기서 또 뭘 알 수 있냐면
자, 세변의 길이라고 내가 사인 값 알면 뭐가 알 수 있을까? 이 세변의 길이라고 이거 내가 사인 값을 알면 그치, 넓이를 알 수 있는 거야.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알면 2분의 1 bc 사인 a라고 하여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인이라는 것도 사인 법칙을 생각하면 사인 a분의 a는 이 i다. 이거 사인 법칙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사인 a분의 이 a를 쓰면 이 i 즉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넓이까지 구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자,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은 구할 수 없을까에 대한 질문은 내접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해? 구하는 방법이 뭐야? 내접원의 반지름? 보통 삼각형인데 내접원의 반지름 어떻게 구하죠? 꽤나 정리했는데. 그쵸? 자, 일단 내접원의 반지름은 제발 기억해. 넓이로 구한다는 거. 넓이. 이렇게 내접원이 있으면 이 중심에서부터 접선 수직 그어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내가 이렇게 다 연결해보면 이렇게 삼각형 3개로 쪼개진다고. 이렇게 삼각형 3개 이렇게. 그럼 내가 이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하고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보면 이놈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R 즉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BR 밑변 곱하기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C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게 내려가는 특징인 거야. 즉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반지름이 곱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잘 봐. 내가 세변의 길이를 알면 뭘 할 수 있다고? 세변의 길이 알면 코사인을 알 수 있어. 그 코사인을 알면 사인하고 탄젠트 알 수 있어. 그 사인을 가지고 넓이하고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구했어. 그럼 나는 지금 세변의 길이랑 넓이까지 알고 있는 거지. 이 세변의 길이하고 넓이까지 알고 있으니 내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넓이를 활용하여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내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하여 내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 두변과 끼인 각을 알 때도 똑같아. 왜냐면 두변과 끼인 각을 알 때 일단 뭐부터 구할 수 있지? 두변과 끼인 각을 이미 안 되고 코사인을 구할 수 있나? 두변과 끼인 각을 이미 알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목하고 알아. 코사인 A가 몇이라고 알아. 그러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그럼 나머지 한 변을 구하면 세변의 길이를 알죠? 구할 수 있겠죠? 이 말하고 이 말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보이면 사실 세변의 길이를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구하는 방법이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지금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푼지 한번 보세요. 일단 저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이 사이사이에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코사인이라는데 이걸 못 구한다든지 이런 거 막히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 ACD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얘기는 잘 봐. 이 원이 뭐냐면 얘는 외접원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 ACD를 지나는 원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건 외접원을 의미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는데? 무조건 사인 법칙. 외접원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을 한다. 머릿속에 박아주시고 외접원은 무조건 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어디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뭘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세변의 길이를 알면 다 구할 수 있다네. 맞아?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럼 이 길이도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보면 두 변을 알잖아. 그럼 혹시 여기 각을 알면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거지. 그럼 여기 각을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보면 문제에서 이 직각을 괜히 준 게 아니란 말이야. 즉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다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삼각형. 이해되세요?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라고 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값을 하니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고요. 맞나요?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사인 법칙을 쓰면 우리 저번에 반지름이 나오고 그게 답입니다. 오케이? 계산은 좀 생략할 거라고. 직접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이거야,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x를 구하면 끝날 것이다 라는 게 먼저야. 이걸 구하면 끝날 것이다. 왜? 세변의 길이를 알면 다 아는 거니까.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꼴로 가는 거야. 이해돼? 그럼 내가 이걸 알려고 갔더니 지금 이거 끝났구나. 이해되세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라고 나왔는데 그래프 대형 뭐 대충 이런 느낌이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여기도 보자. 연속함수 gx라고 나왔어. 그러면 얘는 지금 앞에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연속이라고 나오면 미분을 가능하게 줄까 불가능하게 줄까? 너네라면. 그럼 미분 가능하게 줄 거면 미분 가능이면서 연속이다라고 주지 않을까? 이 연속이라고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미분 불가능하게 막 이렇게 못생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아. 단순히 연속이라고만 나오면 쟤는 약간 못생긴 애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래가 의미하는 식을 한번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얘를 풀면 GT는 ET이거나 또는 GT는 FT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헤맬 수도 있단 말이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GT는 어떨 때는 ET여야 하고 어떨 때는 FT여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어떨 때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내가 y는 e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얘가 y는 fx야. 자, 그럼 GT는 어떨 때는 ex를 따라가다가 어떨 때는 fx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이거나 이거기만 하면 쟤는 만족하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얘를 전부를 GT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얘를 GT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때까지는 fx가 이때는 ex면 안 되는 거야. 얘는 gx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두 개를 내가 곱해놨을 때 gx의 형태는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저런 느낌이야. 일단 이 말은 그 말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EX라는 그래프하고 YFX라는 그래프를 조금 얹어놓고, 항상 그래프의 형태는 분명히 제일 어려운 형태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전에 내가 이렇게 그랬는데 그건 답이 웬만하면 아니겠지? 그냥 웬만하면 약간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그럴싸한 거를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으시고 이제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G'형이 4라고 나왔는데 봐봐. G라는 애는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는 애야. 근데 여기에는 EX를 미분하면 무조건 2죠. 그쵸? 그러면 이 G'0이라는 건 0일 때는 G가 무조건 fx라는 얘기 아니야. 0일 때 EX가 만약 GX면 걔는 무조건 미분하면 2가 되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되니? 봐봐. G가 이렇게 가다 이런 그래프였어. 이런 그래프였어. 근데 G가 만약 EX가 되면 이거 미분하면 무조건 2라고 해. 근데 미분한 쪽에 값이 4라는 얘기는 뭐야? 무조건 f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왜냐면 여기 y는 ex 위에 적이었다면 f'은 무조건 2가 됐을 테니까. 따라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이게 아니라 그냥 f'이 4라는 걸 저렇게 돌려 표현하고 있는 거야. f 위에 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시나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얘를 보면 얘 잘 봐. 얘가 의미하는 건 1에 대한 미분 계수인데 1에 대한 좌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까지 찾았어야 돼. 얘는 1에 대한 우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 6이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1에 대한 좌미분 계수하고 1에 대한 우미분 계수가 무조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하고 얘가 같으면 얘가 K고 얘가 K면 얘는 K제곱이 나오니까 무조건 0보다 큰 같은 애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래니? 그러면 1이라는 점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다르려면 이런 데에 1이라는 애가 있으면 말이 안 돼.
안 되지. 왜 이는 의미 잘못 똑같으니까. 이런 데서도 말이 안 돼. 안 된다고. 즉 1은 무조건 이렇게 꺾여나가는 이런 데에 1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그럼 더 나아가서 봐봐. 1은 어쨌든 꺾여나갈 텐데 음이분계수가 2든 좌미분계수가 2든 여기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하자. 어쨌든 하나는 무조건 2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 하나는 fx 위에 있을 거고 하나는 2x 위에 있을 거니까. 이거 이해되나? 이해안돼? 다시 1이라는 게 여기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돼. 안 된다는 건 이해되니? 그럼 1이라는 건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꺾여나가는 이런 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꺾여나가는 이런 점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해돼? 그럼 이놈에 대해서 1에 대한 음이분계수는 무조건 하나는 직선일 수밖에 없다고. 즉 얘가 2는 얘가 2일 수밖에 없다. 한쪽은 무조건 어쨌든 여기 y는 2x 위점이니까. 이해돼요? 즉 하나는 무조건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 3이겠죠. 아, 네. 이해되세요? 근데 그 나머지 하나는 이 f 위의 점일 거 아니야. f.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도 사실은 f 프라임 1이 보다 마이너스 3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면 이해됐나요? 지금 이런 말을 굉장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까지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와. 이제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냐면 F'1은 마이너스 3이고 F'이 0은 4라는 걸 가지고 봐봐. gx를 0부터 3까지 지금 적분해 달래. 근데 분명히 gx는 0부터 어디까지는 fx가 나오고 어디부터 3까지는 분명히 y는 2x 위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올 거야. 그 다른 지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해달라는 얘기야. 언제부터 얘가 다르게 나오는지. 오케이? 천천히 해보겠다고요. 자, 그럼 일단 F'0이 4고 F'1이 3이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알고 있는 이 상황인데 천천히 활용해보자. F'x를 먼저 천천히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F'x는 최고차 개수가 1, 2,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얘를 유분하면 2차가 나올 거고 최고차의 개수는 3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뒤에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거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겠네. 괜찮니? 그래서 F'0은 4니까 b가 4고요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 F'x를 가지고 fx도 구할 수 있으니까 fx도 구해보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때 적분상수 c를 구하려면 또 뭔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 뭐 숨겨져 있는 거 없나? 아! 얘들아, 뭔가 숨겨져 있는데 선생님을 찾았어요. 뭐냐면 1이라는 점이 여기에 있든 이렇게 약간 섞어나가는 점이 되는 얘기잖아. 즉, 이 점은 무조건 1, 2 위의 점 2라는 얘기지. 즉, F1은 2라는 걸 또 숨겨놨네. 따라와. 그래서 F1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2다라고까지 구할 수 있는 거야. 천천히 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오십니까? 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겼다고 구했고요. 이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자 F'X 봐봐. 이놈의 그래프를 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그래프를 완벽하게는 그릴 수 없지만 F'이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긴 한단 말이야. b제곱 마이너스 4x라면 0보다 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러면서 y는 2x라는 애를 내가 그려야 되는데 당연히 주어진 fx는 이렇게 나오는 걸 알았고 y는 2x를 찾아서 교점을 찍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교점. 당연히 그 교점 중 하나는 아까 우리가 발견한 1일 것이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랑 y는 2x라는 거를 지금부터 연립하여 그래프를 좀 더 정확히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놈을 연립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1을 대입하면 0이야.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고 그러면 근이 하나는 1이고 나머지 하나는 2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6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정리. 일단 y, ex라는 지점과 교점이 3개야. 교점이 3개니까 내가 y, ex를 그렇게 그려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6이고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6이야. 맞아? 그러면 지금 1이라는 애가 정 가운데일 것이고 2 마이너스 루트 6이 제일 왼쪽에 있을 것이고 2 플러스 루트 6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F'0이 4라고 나왔거든? 그럼 0이라는 건 대충 어디 있을까? 0이라는 건 얘보다 왼쪽에 있지. 그러면서 미분계수가 4여야 되니까 0은 여기 있겠지. 그래서 미분계수 4, 4는 4가 되니까.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F'1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1은 여기 이쪽에 있는 대충 느낌이 맞는 것 같아.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어떤 게 GX가 돼야 되냐면 GX는 G'0이 사니까 일단 0일 때는 GX가 FX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되십니까? GX는 이 둘 중에 하나 따라가야 되는데 G'0이 사니까 일단 0일 때는 FX 따라가고 있다. 즉 여기서는 FX 따라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야. 이해돼? 근데 이렇게 쭈루루쭈루루 가다가 1일 때는 아까 꺾여야 된다 이제. 1일 때 이렇게 가버리면 얘는 미분 가능하게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꺾여야 된다. 꺾여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는 이 GX라는 그래프가 0부터 3까지만 궁금하거든? 근데 여기는 0부터 2 더하기 루트까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3이라는 건 얘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야. 즉 GX는 0부터 1까지는 fx고 1부터 3까지는 ex라고 알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기 보시면 12 곱하기 gx는 0부터 1까지는 fx야. 이렇게 갖다 써. 이렇게 dx 더하기 1부터 3까지는 ex였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놈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해석적인 건데 천천히 아마 여러분들 이해를 지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되시겠죠?